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2일이고요. 네,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아니지, 88TV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유튜브 볼게요. 홍준님, 파송송 양봉탕님, 소희님, 해피정님, 대제비제이님, JBS9895님, 바라기님, 제이리치님, 그리고 MG님, 너는 나의 꽃님, 감사님, 밤하늘의 빛과광님, MH님, 즐거운 인생님, 찬찬찬이님, 김엘리자벳님, 리드비나님, 태호 어머니님, 성투자 수제자님, 둥천사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짱순이님, 한사발님, 어서오세요. 류동진님, 상상 이상으로님, 바다님 어서오시고요. 경리님, 또, 긍정의 힘님, 박혜성님, 주식부자 해와 달님, 또 황금우주님, 김진기님, 행복한 통장님, 수덕지기님, 어서오세요. 빨강망토님, 미소돔님, 데이지님, 그리고 가치나님, 지금은님, 이경춘님, 네, 도채호님, 어서오세요. 베제트님, 어썸리치님, 밝은미래님, 흐르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도 보내시고요. 네. 백만부자님, 얼음골님, 네, 어서오세요. 자, 여기까지만 출석 불러봅시다. 자,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습니까? 네. 정주행님도 어서 오세요. 네. 기다리던 반등 나왔어요. 자, 이 만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만기일 전에 있었던 외국인들 포지션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었던 매도가 네, 쭉 해서 오늘까지 나왔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만기를 맞추기 위한 그 포지션에서의 수익을 땡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손실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외국인들 평단가가 75,000원대 이상입니다. 네. 요 이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 정도 지금 손실을 감안하면서 들어오는 이유, 뭐 숱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 포지션에서 수익을 지금 먹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일부러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에 가세해가지고 때를 맞춰가지고 나쁜 뉴스들 막 나오고 연병을 했는데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만기일이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들도 손해를 봤잖아요. 이 부분 메꿔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가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뭐 이상하다, 뭐 실적이 나쁘다 이런 소리들 하는데 실적이 진짜 나쁜지는 가 보시면 압니다. 네. 뭐 지금 여러분들 그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 D램의 재고가 늘어났다. 뭐 가격이 이상해서 뭐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목표 주가 내린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요. 주가 올라가면 얘기 또 달라집니다. 응? 얘기도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과하게 내리긴 했어요. 과하게 내리면서 어떤 일을 벌어들였느냐 시장을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자, 시장이 다 같이 내려갈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내려갈 때 시장이 다 같이 내려갈 때는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온 게 뭐 있지? 네. 시장 다 같이 내려갈 때 올라온 게 없어요. 왜냐면 다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다 같이 떨어지는 장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형주, 대장주 이런 것만 믿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액션을 계속 취할 필요는 없어요.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정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처럼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면 되거나 또는 다른 쪽에 뭐 매수 포인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크게 피해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또 뭐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뭐 장이 진짜 끝났냐?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요. 삼성전자가 끝나면 시장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끝나면 시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더 올라갈 건데 삼성전자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방식, 또 얘기하지만 가중평균 방식이에요. 가중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 시총이 큰 놈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뒤지게 패는 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선물 포지션에서 또는 옵션 포지션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매매 동향 보면서 이상하다고 못 느꼈어요? 정말로 나쁘다면 하이닉스도 갖다 팔아야 되는 거고 반도체 다 갖다 팔아버려야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매도는 어디만 나왔어요? 삼성전자만 나왔어. 응? 삼성전자만 매도가 나온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뭐 조금씩 뭐 매도가 좀 있었겠지만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주가 하락할 만큼은 아니지. 자, 삼성전자만 뒤지게 패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랬지. 진짜 삼성전자 끝난 건가? 진짜 삼성전자가 망한 건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얘네들이 들어온 자금도 우리가 확인해 드렸죠. 지금 남아있는 자금이 오늘까지 팔아가지고 한 5조 원 팔았죠. 삼성전자. 그럼 한 15조 남았어요. 15조 남아있는데 15조에 대해서 지금 손실이 이만큼 발생한 거야. 76,000원에 75,000원에 뭐 평당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지금 66,000원이니까 한 20% 가까이 손실 났을 거야. 20%까지 안 되나요? 네. 얼마나 돼요? 75,000원까지 가려면 한 10, 한 10 몇 프로 손실 났겠네. 그죠? 네. 10 몇 프로 손실 났겠지. 15조 원에 대한 부분들 10 몇 프로 손실 났으면 이게 1조 5천억, 2조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손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감안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지. 잘 생각해봐. 내가 이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어요. 자, 주식을 지금 팔았어, 안 팔았어? 15조 원에 대한 부분이 손실 나고 있는 걸 팔았어, 안 팔았어요? 안 팔았잖아. 자, 15조 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여기서부터도 아니야. 지난 9월부터 들어온 이 매수가 거의 20조 원 된단 말이에요. 20조 원 되는데 여기서 5조 원 날려먹었어. 네? 그럼 15조 남아있죠? 이 15조는 남아있는 거예요. 팔아먹은 게 아니라고. 손절을 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여기서 산 것들 위에서 팔아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옛날에 산 것들 여기서 팔아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기어 들어온 부분들에 보면 아직도 얘네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5조 원에 대한 수익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랑 똑같이 여기서 샀거든. 재작년 여기 9월, 10월, 11월. 이거 5만 원대부터 산 거잖아요. 이거 지금 팔아먹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수익 실현한 거예요. 자, 손해본 거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 평단가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75,000원까지 기어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 15조 원에 대한 부분 남아있는 자금에 대한 손실이 났는데 이거 아직 매도를 안 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5조 원을 팔아먹었잖아. 수익 내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옵션 만기일에서 만기일 전에 계속 포지션 개인들하고 반대 치면서 계속 뜯어먹었잖아요. 여기서 수익 난 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팔아먹은 것도 수익이지. 요거 더해가지고 지금 손실 난 거 메꿔줄 수 있겠죠? 언제? 싸게 살 때.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외국인들의 입장은요. 지금이 왜 이런 식의 그런 포지션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번 포지션에서 확실히 얘네가 3전을 누르면서 개인들의 콜 포지션을 다 죽였어. 만기가 가까우면서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반대 포지션을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팔았느냐? 실제로 시장이 끝났다 그러면은 다 팔아먹어야 돼. 5조가 아니라 10조, 15조 팔아먹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손실이 나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손실 중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든 내가 본전의 매도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75,000원까지는 올려놔야 되거든. 그럼 무슨 일을 벌여야 될까? 뭐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제? 네. 그럼 만기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앞으로의 전망. 자, 오늘 PPI 지표 발표됩니다. 조금 있다가 9시 30분에요. PPI 지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거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2.5% 나왔죠? 예상대로 다 나왔어요? 다음 주에 금리 인하. 제가 B컷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소프트. 베이비 컷이라고 얘기하던데 0.25. 원래 하던 대로. 지금 이렇게 전망이 거의 80% 이상 기울었죠.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지나고 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이번에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주에 PCE 지표 발표되죠. 개인 소비 지출. 요거 큰 문제 없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3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3분기 마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3분기가 끝나고 4분기가 되기 시작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반도체 쪽에 실적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갑자기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 아시죠? 6월달 지금 7, 8, 9잖아. 7월달 수출입 동향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탑이에요. 8월달 탑입니다. 뭐 그거는 동향은요. 뭐 여러분들이 저기서 다 보시면 알아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지금 그래서 반도체가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가시면 되잖아요. 얘네들이 집계를 다 해놨어요. 네. 근데 뭐 반도체 재고가 조금 디램 조금 늘었다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문제를 삼을 이유가 별로 없지. 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출입 지표가 9월 1일 날 발표된 게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나온 게 있으려나? 네. 수출입가로 해서 봅시다. 네. 담당 부서에서요, 수출입팀은 나와요. 그러면 얘네가 발표한 게 다 나온다고. 8월 동향이 9월 1일 날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8월 동향에 반도체가 수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라고. 수출이 늘었나 줄었나. 지금 보시면 수출이 지금 역대 1위. 네. 역대 1위. 8월 달에요. 최대 수출품의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 달러를 기록했다. 플러스 38.8% 올렸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조금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조금 줄었다고 되어 있네. 플러스 56%, 67%, 36%인데 이 39%라는 게 뭐겠습니까? 네? 10개월 연속 이게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더해서 이만큼 늘어났다고. 지난번에 비해서 이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입 동향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이거 봐봐. 지난 여기 봐보세요. 지금 1분기예요. 이게 1분기, 이게 2분기, 이게 3분기입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주가가 선반영. 오케이, 좋아. 선반영인데 그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요. 이번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좋아요. 3분기 실적보다 4분기가 더 좋습니다. 이번 4분기보다 내년 1분기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내년 3분기도 더 좋아요. 2026년까지 좋습니다. 계속 실적이 증가하는데 뭔 놈의 선반영? 주가 선반영 하려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려가는데? 실적이 꺾였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실적이 만약에 지난번에 15조 했는데 이번에 10조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은 실적이 꺾이네? 그러면 주가 떨어지겠네? 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지. 근데 이번에 15조면 내년 다음 분기에는 20조래잖아. 그 다음에 25조, 그 다음에 30조 계속 늘어나는데 뭔 놈의 선반영이 지금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요? 아니 뭐 실적이 멈춰 있다든지. 네. 실적이 멈췄어. 그럼 주가는 더 이상 못 오르겠다. 그래도 떨어지면 안 돼. 왜냐면 삼성전자가 올라온 게 쥐뿔 뭐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서 뉴스에서 그 얘기 나왔었죠. 주가는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이미 뭐 주가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느니 뭐 이제는 반도체가 끝났다라느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실적 피크가 그러니까 나왔냐고요. 실적 피크가 뭡니까? 실적 피크가 뭐지? 실적 피크. 계속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가 실적 피크요. 올라가고 있습니까? 안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 나는 진짜 이거 그냥 다 필요 없고 데이터만 보고 딱 얘기하라니까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안 증가하고 있어?
아니 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쪼끔 덜 오른다 해 가지고 증가하는 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잘 생각해 봐요. 엔비디아도요. 뭐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실적 계속 증가 중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잖아. 엔비디아가 내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다고. 근데 얘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괴리가 생겨서 떨어지는 것이지 주가 선반영이고 지랄이고 없어 이런 거.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선반영이고 하이닉스는 선반영이 아닌 거야? 하이닉스는 그럼 왜 안 빠져요? 얘도 뭐 3분기 실적 지랄 같다고 그러더만. 네. 그럼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지랄이니까 뒤지는 거고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지랄이 아니라서 계속 가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개월 후에 실적 피크가 아니라고요. 6개월 후에 실적 피크가 누가 그러지? 누가 그랬어요? 6개월 후에 실적 피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 6개월 후에 실적 피크인 증거를 갖고 와. 증거를 갖고 오세요. 아니 그 잘난 증권사 애들이나 뉴스나 언론들이 2026년까지 계속 실적이 증가한다고 해놨어요. 그죠? 실적 피크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2025년도, 2026년도에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정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6개월 후가 아니라 1년 6개월 후야. 그죠? 6개월 후잖아. 삼성전자는요. 실적이 언제 끝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2026년도도 더 올라가요. 2026년도도 실적 피크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금 올해는 말이에요. 시장이 뭘 말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 갖고 오라니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갖고 오라고. 데이터랑 갖고 오라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나는. 뭘 말하고 있는 건데? 주가가 떨어진 거 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왜 떨어졌는지. 지금 이런 뉴스들 나오는 게 뭔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 다. 그럴 수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면요, 말 바꾸면 되잖아. 아이, 나 진짜. 그러니까 주식을 못 하는 거야. 그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럼 다 팔아야 되겠네.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뭐하러 하지? 주식 다 팔고 떠났어요? 다 현금화 시켰어?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 어떻게 돼? 빨리 얘기해봐. 상식이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 폭락이야. 삼성전자 올라가면요. 주가 올라갑니다.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뉴스에서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왜 떠들잖아요. 떠들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야. 왜? 내가 본 데이터는 이게 정확하잖아요, 지금. 지들이 얘기하는 거야.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 심지어 무슨 얘기합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하냐고. 3분기 실적은 그럴지 모르지만 4분기부터는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랄하고 있어요. 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지. 그렇잖아. 이해가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거는요,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한 이해, 그 핑계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상승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과거에 2003년도 시장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잘 봐봐. 2003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상승장이 시작이 됐어요. 네? 시작이 됐어. 근데 여기 950포인트까지 오르다가 여기 700포인트가 떨어졌어. 이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응? 제가 2004년도부터 전문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엿됐다. 엿됐다였어, 엿됐다. 엿됐다. 끝났다. 근데 이 당시에는 누가 내렸을까? 이 당시에 누가 내렸냐면, 다 보여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이 당시도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이끌었지. 그러면서 이 부분을 왜 만든 것 같아요?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가 그때도 지랄 맞았어요. 네.
실제로 근데 세계 경제 대호황이 왔던 시기가 2002년도 지나서 2003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싸게 사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OW님. 싸게 사기 위함이 아니라고 지금은.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싸게 사기 위함인가? 근데 싸게 살려고 마이너스까지 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요 손이 좀 이상하다? 손이 이상한데? 이거 뒤집지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였어요? 만기 전에 해먹을 만한 게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이 죽었으면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다 뒤져야 된다니까요. 삼성만 뒤지는 게 아니라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봐봐. 오늘까지는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근데 하이닉스 쪽에 2,400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잘 버텨요. 왜 버틸까? 하이닉스는 반도체만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다른 것들도 같이 있죠. 그럼 우리가 따져봤을 때 반도체가 죽으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죽어야 돼. 네? 그러면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가 죽었지? 닉스가 왜 죽었어요? 닉스 죽었어요? 닉스 손실 중인 사람 있어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손실 중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잖아. 하이닉스 왜 손실 중인데? 잘못한 거야. 삼성전자도 솔직히 얘기하면 손실을 보기가 어려운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이드한 대로 저하고 똑같이 했으면 손실 볼 일이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하이닉스 왜 손실 보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왜 손실 보고 있죠? 현대차 왜 손실 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손실 보고 있는 건데? 왜 죽었지? 이제 추세가 끝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추세가 진행될 때 조정은 반드시 나온다. 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2023년도에 또는 2022년도 요때 내가 얘기할 때 그때도 생각해봐요.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삼성전자를 다 팔자는 이야기가 지금보다 더 심했어.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나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그날 그 당시 시점에 아무리 많은 자료를 찾아봐도 삼성전자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사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끝내야 된다. 왜 갖고 있냐? 팔아야 된다. 손절해라. 다른 걸로 갈아타라. 등등등 얘기 많았죠. 하이닉스 마찬가지. 왜 그때는 반도체 시장이 암울했거든. 실적이 적자였거든. 사람들이 자체가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매도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는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큰 상승을 보긴 한 건가? 라는 생각. 추세를 알고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좀 이상한 거지. 그잖아요. 왜? 기타뿐만 아니라 지금 이건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조정 들어온다고. 그죠? 말 안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24만 원 넘어갈 때 조정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정 치르신 분들은 팔어라. 근데 나는 안 팔고 그냥 갈 거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정 들어왔잖아. 그래서 16만 원까지 들어왔죠. 내가 16만 5천 원 얘기했어요. 그죠? 16만 원 들어왔잖아. 그래서 샀지. 그럼 된 거지 뭐. 그잖아요. 뭐 이거 말고 더 뭐 있을 게 뭐 하게 뭐 있어요. 그죠? 자, 추세가 끝나려면 흐름이 끝나려면 뭔가라도 만들어 놓고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뭐 완전히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워낙 이상하게 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지랄이에요, 지금. 네. 시장에 신뢰도가 없어.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조금만 쑤시면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뭐 삼성전자가 과매도이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시장에서 사실 희망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금투세 얘기도 계속 나와요. 금투세는 유예될 거예요. 네. 폐지 아니면 유예인데 지금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으니까 유예될 거고 그건 이제 일단 넘어갈 겁니다. 네, 넘어갈 거고 뭐 밸류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희망은 없지만 지수 뭐 밸류업 지수 뭐 나온다 뭐 등등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시장이 이상하다고 해도 여러분들 올해 수익률이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직 아니잖아. 그죠? 올해 수익률은 여러분들 지금 뭐 오늘 어제까지 마이너스 하더라도 오늘 올라가서 플러스 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스타트 해가지고 2700포인트 갈 때 우리가 계좌 0으로 만들겠다. 그거 이뤄냈죠? 2700 넘어가면서 플러스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조금 들어갔다. 그래서 이때보다 상황 나빠? 아니잖아요. 왜 마이너스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이너스일까? 나는 플러스인데. 나는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일 거라 생각해요. 정말 나하고 똑같이 한 거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매수하신 거 맞아요? 위에서 매수한 거 없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지? ST7의 왜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날 수가 없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어떻게 하셨든 간에 마이너스 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수익을 이 ST7을 매수하신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잖아요. 현대차. 현대차는 올해부터 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아는 차익 실현하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간 거야. 그 이거는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EUB? EUB는 어때요? 현대차 EUB는 손실입니까? 손실일 수가 없지. 이건 배당도 더럽게 많이 받아 먹었잖아. 그죠? 삼성전자. 그래, 삼성전자 조금 손실 났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매수했어, 안 했어? 매수 안 했잖아. 매수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실 이만큼 났다? 그래서 모든 계좌가 마이너스 빠졌다고? 그럼 여기에 비중이 많은 거지. 그잖아.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 났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차 EUB라든지 내가 이거 비중 많이 셨다고 얘기했죠. 이런 거에 대한 이거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하이닉스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수익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다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분명 말씀드렸죠. 비중을 많이 실때 ST7의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고. 여러분들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내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거기에 맞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계좌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내가 삼전에 잔뜩 집어넣었다. 그러면 삼전 따라서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고 현대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자동차에 따라서 계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담아야 된다고 했죠. ST7을 가지고서 뭐 올해만 보더라도 사실 손실이 날 리가 없고 2023년도부터 치면 손실이 날 리가 아예 없습니다. 손실이 났다고 하면 그건 다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수해드린 가격대 다 아시잖아요. 올라가서 살고 밑에 사지 말고 밑에서 사라. 뭐 그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매수 가격대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가 손실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어느 한쪽에 비중이 많이 실렸다든지 그것도 고점에 그게 아니면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많이 났는데 그쪽에 비중이 많다든지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 거짓말이잖아. 왜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종목들 특히 월급 종목이나 등등등을 가지고서 운영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래도 저는 원래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계좌 들여보면 저는 몇 프로 나왔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얘기해 드리잖아요. 제가 계좌를 체크해요. 아유,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이면 되게 힘들어하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체크를 한다고. 근데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계좌가 나쁠 수밖에 없어. 왜? 그쪽으로 빠졌으니까요. 그럼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만큼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어. 그럼 삼성전자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자리가 나오면 더 사든지, 아니면 뭐 반등 포인트를 이용해서 팔아먹든지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믿고 그냥 가든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흔들릴 거라면 보유하면 안 돼. 그잖아요. 지난번에 수익이어서 아니었어. 비중 줄였어야죠. 비중 줄이라는 얘기도 했을 건데. 그죠? 비중이 많으면 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잖아. 그러면 비중을 안 줄였어. 근데 여기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왜? 왜요? 나는 조정이 나올 걸 알고 있지만 삼전이 더 올라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릴 줄 몰랐어.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88,000원대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 삼성전자는 12만 원, 13만 원 갈 것이다. 믿었을 거 아니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바라보고 있던 관점에 그 조건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쫄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게 없어. 오히려 더 살 기회를 엿보고 있지. 저는 반등이 나오면 더 살 생각이 있어요. 아, 뭐 성투사는 너는 뭐 전문가니까, 또는 뭐 너는 뭐 어쩌니까, 또는 뭐 이게 너는 뭐 저점에 밑에서부터 5만 원대부터 사왔으니까 뭐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석이고 저러저러한 분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해드린 거고,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는요, 단순하게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 분위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만약에 다른 어떤 업종, 뭐 바이오가 됐든 또는 뭐 저런 게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이런 종목들이 막 한 뭐 여섯 일곱 개 갖다 박혔어. 그래가지고 시총이 막 한 300조, 400조 대 합산 시총이요. 그럼 걔네들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내려가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가는 부분인 거지. 근데 지금 그럴 게 없잖아요. 반도체와 자동차 빼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오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나 돼요? 하이닉스는 이겨요? 하이닉스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지 뭘. 보면 알잖아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70억이에요. 셀트리온 40조. 아, 70조, 40조. 110조인데 이건 120조잖아. 이게 못 이겨. 못 이기잖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LG에너솔루션 지금 96조. 포스코 홀딩스 30조, SDI 25조. 이거 뭐 얘네들 해야지 이제 하이닉스 이길까 말까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이오보다는 배터리가 훨씬 더 강력한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맛이 같다, 배터리가.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이제 지는 해야. 그럼 이쪽은 관심을 끊어준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 둘이 합쳐가지고 100조가 안 되는데 누구 가지고 들어갈 거야? 하지만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와 자동차는 같이 움직이는 경기 민감 섹터니까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아무 문제 없지. 바이오는 완전 다른 섹터예요. 이건 다른 섹터입니다. 얘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구는 상황에서 바이오로직스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라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오로직스 올라간다. 그럼 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은 안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바이오로직스가 같이 올라갈 수 있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시장과 함께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이 안쪽으로 뭐 유한양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바글바글해.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뭐 2, 3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움직일 때 삼성전자 이겨먹을 수가 있겠지. 시장이 계속 커져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정체되어 있고 이 다른 종목들이 막 계속 시총이 커져. 또는 삼성전자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 많이 올라가가지고 시총의 규모가 이제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앞지르게 됐어. 그렇게 되면은 주도주가 바뀔 수는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요거 빼버리면은 시장 나가리야. 요거 지금 시총이 2천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총이요. 근데 이 중에서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몇 프로입니까? 600조, 600조. 이해되시죠? 왜 떨어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라는 개념을 잡을 때 지금 여러분들 주도주는 언제 잡는 거냐면 주도주. 주도주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도주가 의미가 뭔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주도주예요. 네. 호재입니다. 네. 근데 왜 떨어지는지 나도 모른다고요.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호재인데가 아니지. 네. 주도주. 주도주는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이 주도주예요. 시장 움직이는 주게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돼요. 얘네가 빠지면 시장은 지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해서라도 시장을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면 은행하고 자동차가 붙어서 올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은행주들이 지금 시총 바로 뒤에 포진되어 있죠? 막 포진되어 있잖아. 밸류업을 해서 올리겠다. 그래서 그때 올라간 건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올라갔느냐? 올라갔지. 봐봐요. 2월달 요때 요 이후에 올라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때 올라갔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식하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제 2700 뭐 그 안쪽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냥 이대로 지는 해가 돼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없거든. 왜?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예요. 우선주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네. 장난이지. 그 전에 이미 주기가 두 번은 돌아갑니다. 예비군이 5년입니다. 네. 예비군이 5년이요. 5년 동안 주기가 두 번은 돌아가요. 뭔 그거를 또 마음에 두고 있는겨? 2차 전지 사면 작살납니다. 네. 아, 나는 이게 정말 답답한 게 내가 제시를 많이 해드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져. 그러면 아예 믿지를 않는 거면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의문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그죠? 예비군 5년 아닙니까? 7년이에요? 왜 7년이지? 7년이면 주기가 3번은 돌 걸 아마? 뺑뺑이 3번 돌 겁니다. 네. 자, 반도체 사이클은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작을 했어. 언제부터요? 올 초부터.
올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끝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LG이노텍은 애플 관련주죠. 2차 전지 뭐 한대요? 그 뭐 카메라 하는 애들이 2차 전지랑 관련이 없을 텐데. 뭐 다른 사업하면 모르지만 잘 모르겠네요. 애플 관련주죠. 네. 아이폰. 근데 아이폰이 요즘에 뭐 시들하다고 이상하다고 그래 가지고 망가진 것 같던데.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맞는 것만 하세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흔들릴 거면 기준을 세우지 마.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이런 기준이었다가 언제는 이런 기준이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기업의 가치는 실적을 따라간다. 실적이 좋아진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리 좋아져도 시장 경제가 안 좋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시장이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열심히 말씀을 드렸죠. 금리 전망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과 어디서 끝난다는 부분과 멈췄다는 부분과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옛날 방송에 다 있어. 다 이거 뭐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썩짓이 나오고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됐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해 놓은 기준인데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게 날라와서 부딪혔어. 그러면 이 이상한 걸 피해 가지고 내가 기준을 옮겨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걸 치워 버려야지. 그거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백만 부장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그 이상한 변화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 그 이상한 것을 제거를 시켜 줘야 돼요. 백만 부자님 슈퍼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이 변함이 없는데 이상한 게 와서 나를 흔들어. 그럼 그걸 제거를 해야지. 그죠? 근데 그런가요? 기준이 그럼 일로 좀 옮겨 볼까요?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엔비디아 하나의 주가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라는 그 개념을 더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 아닐까요? 삼전 하이닉스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 흔들렸어. 삼전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2896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7월 11일 날 2896포인트 누가 보내준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내준 거잖아요. 아니에요? 배터리가 보냈어요? 아니면 바이오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시장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내가 올린 건가? 여러분이 올렸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올린 거야. 전차 군단이 올린 거라고요. 시장이 떨어진 건 사실 자동차는 많이 안 빠졌죠. 근데 반도체가 많이 빠지니까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럼 진짜로 반도체가 끝났으면 주식 하란 말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일 때예요. 그 다음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여기 2017년도 이거 주가 누가 올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린 거야. 그 이후에 주가 떨어지는 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이때는 굉장히 짧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거든요. 2017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올랐습니다. 어떻게요? 전 저점 대비해서 위쪽으로 신고가로다가. 지금은요. 시작도 안 했어요. AI가 끝났다는 것도 난 이게 너무 웃기는 게요. 이거 지금 정면으로 한번 받아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거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소리 했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투자를 그렇게 많이 몇백억씩, 몇백억 불, 네, 미친 듯이 그냥 회사에 상화를 걸고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만한 또라이들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익도 안 나는데 그런 또라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오늘 어제 젠스왕이 와가지고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가 물량을 다 못 맞출 것 같아요. TSMC 공장으로 부족해서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찾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를 그냥 뻥치려고 기분 좋으라고 한 걸까요? 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투자를 이만큼 했다라는 거. 수익이 정말로 안 나오고 있을까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수가 정고점 근처 또는 그 이상까지 넘어갈 것이다. 삼성전자가 뭐 13만 원, 15만 원까지 좀 힘들 수 있겠지? 왜냐면 15만 원까지 가려면 지수가 4,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만 원, 13만 원. 하이닉스를 20만 원 얘기했지만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현물 포지션 손실입니다. 상당 높습니다. 그 하락을 만기일에 맞춘 부분에 말씀드렸고 수급이 분명히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수급이 바뀔 거예요. PPI 지표 어떻게 나오냐면 봅시다. 경제 지표를 보고도 경기 침체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경기 침체 이야기 지금 어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난번 서킷 때 나왔었던 경기 침체 얘기 있어, 없어? 없잖아요. PPI 지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겠죠. 네. 생산자 물가 지표는 조금 올랐어요. 0.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핵심 PPI 지표가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를 B컷 말고 베이비컷 0.25로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실업률은 어때요? 실업률은 지금 조금 더 나쁘게 나왔네. 고용은. 경제 지표는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게 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일단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가 처음 시작되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 방송 다시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악재가 되지 않아요. 왜? 주가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신뢰를 하면서 세울 수 있는 가설입니다. 저의 뇌피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2025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2025년 상반기까지요. 상반기까지 뭐 한다고 그랬죠? 2025년 상반기까지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가 주식을 안 팔겠다고 얘기했죠. 기억이 나요? 나죠? 네. 나야 돼. 다 잊어먹고 다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5년도 상반기까지 주가 올라간다. 실적이나 전망치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2026년도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 상반기에 팔지 안 팔지를. 근데 2025년도 상반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 수치를 지금 먼저 도달을 해버렸잖아. 원래는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25만 원 이 구간을 2025년 6월쯤 돼야지 도달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그러면 이 주식을 2025년 6월에 도달해야 되는 가격을 미리 도달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워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눕지 않고 그냥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렸다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일부분을 덜어서 놔뒀다가 밑에서 더 사든지, 차익실현 들어갔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가든지,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망이 바뀐 게 아니라 주가의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너무들 쫄아 있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뭐 때문이다. 금투세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분명히 하이닉스가 얘기한 게 뭐죠? 삼성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하이닉스가 얘기한 게 뭡니까? 2024년 올해입니다. 네, 올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4년 물량 어떻다고 그랬어요? 2024년 물량 없다고 그랬잖아. 없다고요. 물량이 없다고. 물량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완판입니다. 완판. 완판. 완판이면 2024년도 실적은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쵸? 세금 지불 다 된 거잖아요. 아니, 자, 물량 다 파는데 그때 가서 가격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더 싸지면 이렇게 한다. 이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야, 그럼 그때 가서 사.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지금 만약에 12달러였다. 물건 다 팔렸어. 계약 13달러다. 그걸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도체 실적이 갑자기 떨어진대. 이걸로 계산 다 해놨는데. 환율이 내려갔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율은 어때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달러로 받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뭐 이만큼 변했다고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줄어들 것 같은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 재고가 조금 늘어났다 이거야. 네? 반도체 주가가 조금 늘어났어요. 재고가 조금 늘어났대요. 재고가 조금 늘어나서 이 재고 충당금으로 내가 이제 만약에 재고가 별로 없으면 재고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오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달러를 재고 충당 비용으로 해놨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한 50만 달러 돌려받는다.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 것 같다. 돌려받는 게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이 소리를 하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거는 디램 가격이고 물량은 이미 다 팔았는데 뭐 그잖아. 그래서 또 나온 게 뭐예요? 휴대폰하고 개인용 PC가 수요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떨어졌어요? 휴대폰하고 개인용 PC의 수요가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휴대폰 수요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알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잖아요. 개인용 PC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의 상식에 의하면, 연말 시즌에 지금 저거, 이제 앞으로 광군제 나오고, 블랙 프라이데이 나오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가 뭐 지랄인가 나오면서 소비 시즌 나오면 내가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든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아는 상식이거든? 근데 줄어든대잖아요. 왜?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돈 잘 쓰던데? 돈 잘 쓰던데? 돈만 항상 없지. 뭐 먹고 마실 것도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반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 왜요? 왜 기분이 나쁘지? 반등은 나왔는데, 반등은 나왔는데, 한 방에 해소가 안 돼서. 자, 여기서 생각합시다. 이제 또 올라가다가 조정 또 나와요. 네.
올라가다 좀 나옵니다. 왜냐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가면서 계속 들쭉날쭉 하게 되거든. 그래야지만이 개인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건 둘째 치고요. 주가가 이제 어떤 굴곡적인 상황을 버텨서 2750까지 다시 올라갔다 칩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는? 지금과 생각이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자, 지수가 2700을 가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야 돼요? 7만 6, 7천원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본전이야. 뭐가요? 외국인이. 여러분은 손해볼 일은 없겠죠? 7만 5천원이면? 네. 이것만 오르겠냐고, 근데. 그죠? 이것만 오르겠냐고. 쇼하지 맙시다. 네? 쇼에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지 맙시다. 본질만 보면 되잖아요. 이게 뭔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왜 이러는 건지. 단순하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싸게 사고 위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현재 얘네들의 평단가 상황은 어떠한지, 이 정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상식이 안 통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형주나 시장의 포지션을 보여야 되는 애들은 상식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금투세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아니라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렇게 신나게 팔아가지고 주가를 이만큼 낮췄는데요. 많이 낮췄죠? 비중이 지금 어떻게 돼요, 얘네들? 55%.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5%예요. 이거 말고 여기 보면 나오더니 55%가 넘을걸? 봐봐요. 55.1%입니다. 하이닉스는요, 53.79, 54%입니다. 자, 현대차는 40%예요. 기아차 40%입니다. 은행주에는 77%, 78% 들어와 있어요. 그 은행주 외국인이 좋아해요. 나머지는 비중들 보세요. 얼마큼 있어요? 네이버에 외국인 비중 조금 많은 거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30%대, 20%대. 바이오는 얼마예요? 삼성바이오로직에서 13%입니다. 얘들은 주도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알고만 가시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실 내용이니까 알게만. 왜냐면 근데 습성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아 그랬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나고 나서 맞아. 그때 그 사람 많이 올랐네요. 그거 팔아야 됐었는데 많이 내려갔네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그런 걸 항상 당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였는지, 또 그 사이사이에 시장을 얼마나 무섭게 패대기를 쳤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들들 볶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떨어지면 더 산다. 구호를 외치시던 분들 떨어질 때 더 샀어요? 더 사고 있습니까? 떨어졌으니까 더 사고 있어요? 아니면 손절할 생각하고 있으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지면 더 산다에 동조했어, 안 했어? 동조했는데 왜 지금 바뀌었어? 왜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꾸게 만든 걸까? 떨어지면 더 산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제 올라올 때 다시 살 거예요? 아니면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살 걸 하면서 꼭대기에서 다시 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이때도 샀잖아요. 이때도 샀죠? 이때도 샀죠? 썩힐 때도 사죠? 사는 거야. 뭐가 문제지? 지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려올 때마다 사는 거죠. 네, 떨어질 때 사죠. 섞일 때 사죠. 또 사죠. 또 사면 되지. 떨어질 때 산다.
지키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해피정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 맞아요? 생각한 대로 가시는 거 맞아요? 희정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합시다. 네? 떨어지면서 한다는 거는 서킷 때 사신 분들 인정. 네. 올라가니까 사는 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떨어졌다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좀 기다려보세요. 올라갈 때 더 사면 됩니다. 시장은요, 삼자 없이는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비중을 계속 키우는 거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저가로 떨어졌을 때 욕심을 내가지고 평단가 많이 낮춰야 되겠다 욕심 내가지고 많이 사. 분명히 후회합니다. 올라가면 어차피 나중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 근데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늙어. 싹 늙어버립니다. 네? 아시겠죠? 싹 늙는다고. 지금은 안 산다 해놓고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요. UW님은. 그때도 안 산다고 해놓고 올라가니까 사더만. 지금 이 기분, 이 생각, 이 상황,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커뮤니티에 뭐가 올라갔어? 가스불 켜놓고 나간 아줌마가 집에 들어오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 봤잖아. 그죠? 장 좋아지면은 또 바뀌지 맙시다. 장 나빠진다고 바뀌지 말고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일관돼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는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2022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말이 한 번이라도 바뀐 게 있습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거 바뀐 게 하나도 없죠. 나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기억하십시오. 네, 올라오면 다 파세요. 네. 근데 올라갔을 때는 내가 사진 않을 건데 올라가지 않다고 밑에서 사지. 남의 거 살 거예요. 남의 거 살 겁니다.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딱 한 달만 지나보세요. 딱 한 달만 지나보십시다. 한 달만 지나도 여러분들 상황이 바뀔 겁니다. 뭐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네. 조정은요, 한번 나올 때 몇 개월씩, 수개월씩 조정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2개월, 3개월, 지금은 2개월도 안 됐잖아요. 2개월쯤 됐어요? 네. 2개월도 안 됐죠? 이제 2개월 막 됐나 보네. 그죠? 이제 2달 막 됐나 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올라가면 기분이 바뀌거나 관점이 바뀌는 거라면 투자를 멈추세요. 네? 멈추셔야 됩니다. 장이 이만큼 올라가서 2700대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장은 저 위로 올라가요. 더 위로도 올라가고. 그죠? 절대 바뀌지 마시고 올라갈 때 또 그냥 마음이 혹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막 사고 그러니까 또 물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이 단기적인 시점이나 단기적인 시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내 거가 좀 안 가고 있다. 그럼 다른 쪽 어딘가 잘 가고 있겠지. 그죠? 근데 그 관점이 내가 이것을 팔고 넘어갈 정도의 관점인가라는 건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분석이 없이 그냥 야, 내 거가 떨어졌으니까 팔고 딴 데로 넘어가자. 끝난 것 같으니까 팔고 넘어가자. 반드시 후회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팔아도 돼요. 근데 나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어. 조건도 바뀌지 않았어.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팔지 않는 겁니다. 팔지 않고 더 사야지.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들 힘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막 뭐 이렇게 뭐 힘이 빠져 있고 막 그래서 힘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죠? 네? 우리가 본 대로 가고 있잖아. 지표나 시장이나 상황이나 형이 생각보다 더 깊게 들어왔을 수 있어. 그냥 그뿐이에요. 조정이 나올 거라 얘기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깊게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어떤 바이오가 잘 가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떤 바이오가 잘 가고 있을까? 네. 그리고요.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두고 봅시다. 네, 흐름을 조금 더 멀리 보고 그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정해놓은 거 결정돼 있잖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뭘 자꾸 힘들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조그만 종목들 수익률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또 막 몰빵 쳐놓고 또 물려서 고민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실어서 적당하게 갑시다. 제발 좀요. 네?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흥분해서 혼자 사지 마시고 그것만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 그죠? 그것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여기까지 합시다. 네.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고 분위기는 좋아질 거예요.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더 괜찮을 겁니다.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명절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명심하시고, 네. 올라가려면 그래도 몇십 프로, 몇백 프로는 올라가야지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계속 그 자리인데. 자, 그리고, 배당 투자들 요즘에 좀 관심 가지세요. 네. 배당 투자. 그것도 관심 가지시고. 아시겠죠? 파이팅 하시고, 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십니다. 네. 그렇게 멀리 보이지도 않아요. 네. 조금만 멀리 보면 됩니다. 네.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